예, 시장이 좀 변동성 쏠림의 후유증을 남길 수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오늘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지수부터 한번 확인할게요. 코스피는 2608, 15포인트 올랐고요. 코스닥이 무엇보다도 이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구간인데요. 상승하면서 0.7%, 코스피 상승을 조금 더 우위로 돕니다. 현대모비스 실적이 발표됐군요. 어제 현대차는 뭐 정말 엄청난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모비스도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매출은 15조 6,800억, 전년비 27.4%가 늘었고요. 중요한 게 이제 이익단이죠. 영업이익은 6,638억 원, 전년비 64.6% 늘었습니다. 시장의 평균 기대치는 6,460억. 근데 6,630억이니까 조금 상회하는 정도로 어쨌든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하면서 자동차 관련주들이 실적이 좋습니다. 그런데 현대차는 어제 못 갔죠. 결국 이제 그러면 부품주가 좀 더 좋겠다. 투자자들의 시각은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10시에 시황해설 플루토 리서치 이상민 대표님과 함께 시장 전략 세우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제 워낙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서요. 주제는 그쪽으로 잡았습니다. 변동성이 큰 2차 전지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이 변동성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 전에 먼저 간밤에 이제 미국의 7월 FOMC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의미부터 좀 이번 금리 인상이 마지막일지 또 금리 인상이 남아 있을지 그 FOMC 리뷰부터 좀 해주십시오. 예, 일단은 예상대로 이제 25bp 인상을 했었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보고 결정하겠다. 그리고 올해 금리 인하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했었는데 네. 일단 우리가 이제 지금 컨센서스상으로는 9월 인상 가능성은 낮다. 그리고 동결론이 지금 거의 좀 일반적인 컨센서스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의 변수가 남았는데 최근에 오늘 공교롭게 FOMC 하는 날에 가솔린이 이제 9개월 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가솔린 같은 경우는 결국 에너지고 이제 유가도 계속해서 이제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고 집값도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하반기 이제 금리 인상과 이제 이런 것들의 최대 이제 변수는 원자재 가격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금리가 이제 여기서 동결이 된다는 센티멘트가 확산이 되면은 달러는 약세로 가게 될 거고 자산 가격은 랠리를 볼 건데 그렇게 되면 원자재가 다시 튀어 올라가지고 인플레이션을 다시 자극할 우려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때문에 하반기에 이제 금리는 저는 한 번은 더 올릴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9월에서 11월 정도 중에서 언제 올릴 거냐라고 생각하면은 11월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 한 번 더 금리 올릴 가능성은 이제 배제를 못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가능성은 뭐 주로 원자재 가격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8월에는 FOMC가 없고요. 9월 20일, 그 다음은 11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9월과 11월인데 지금 뭐 페드워치 이런 걸 보더라도 9월은 인상을 안 할 거고요. 11월 인상 가능성이 조금 있는 상황이어서 그 전에 이제 물가가 좀 안정되기를 기대를 하면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원래 이제 국내 증시의 이슈가 적었다면 FOMC를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많이 할 텐데 국내 2차 전지주들의 급등과 급락 변동성이 워낙 어제 크게 나타났습니다. 롤러코스터를 탔기 때문에요. 그 부분이 좀 더 집중되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시장 대응 또 이제 섹터 대응 전략 좀 말씀해 주세요. 제일 이제 많이 궁금해하실 게 FOMC보다 2차 전지일 거라고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자료를 하나 가져왔는데 그 편집상에 이제 좀 그걸로 왼쪽에 금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왼쪽이 신풍이고 오른쪽이 그 금량입니다. 예, 공통점을 찾아보면은 둘 다 시가총액 10조 레벨에 퍼는 적자인 기업인데 PBR은 한 40배에서 60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량과 신풍제약이 이제 둘 다 6개월 동안 어마어마하게 올랐는데 둘 다 공교롭게 자사주 처분 공시가 나왔습니다. 7월에 금량이 이제 자사 처분 공시를 한 일주일 전쯤에 냈고 신풍도 2020년 9월에 자사주 처분 공시를 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가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한번 보면은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9월 22일에 이제 공시를 내고 나서 주가가 쭉 우하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피크 때 이제 회사에서 이제 자사주를 처분했다는 건데 이렇게 공통점들을 보면은 이제 다소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2차 전지가 지금 마지막이냐고 하면은 그건 장담은 하지 못하겠지만 리스크가 굉장히 높은 상황은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고, 만약에 2차 전지를 플레이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기본적으로 로스컷 주문은 꼭 걸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그리고 2차 전지가 오늘 이제 많이 힘을 잃으니까 이제 IT랑 제약 바이오가 지금 이제 상승을 하는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보면은 이제 2차 전지 이후로 순환매가 이제 도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2차 전지 이외에 이제 제약하고 반도체를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 실적이 굉장히 괜찮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품주나 이제 완성차 위주로 접근하는 것도 상당히 타당한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올 자동차 같은 경우는 좀 적극적으로 줍자라는 생각,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로스컷 주문을 걸고 대응을 하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추격 매수는 조금 이제 자제를 하는 것이 맞고, 과거 신풍제약 케이스를 보면은 좀 유사하게 피크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다음 이제 장을 보시면 제가 그림 하나 더 그려왔습니다. 뭐냐면은 이런 이제 어제 같은 장이 별로 없었다고들 하시는데, 사실 되짚어보면 꽤 있었습니다.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는 6개월 만에 바닥에서 한 25배 올랐는 것도 있지만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신라젠이라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보면은 금량은 신풍은커녕 신라젠만큼도 못 올랐다는 소리인데, 그렇게 보면 한국장에서 이런 거 한 번씩은 있다라는 거지 버블이라는 이야기라기보다는 한 번씩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 정도면 많이 왔다라는 느낌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좀 이런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신풍제약을 비교하신 이유는 그 당시에 뭐 엄청나게 상승을 갔던 대표적인 종목으로, 또 바이오 열풍하고 비교하기도 하는데요. 물론 더 올라갈 수 있지요, 그죠? 있죠. 예. 오늘 밀면서 다시 이제 흔들어 대다가, 그죠? 오후장에 쭉 끌어올 수도 있어요, 2차 전지로. 그렇죠. 그러나 어쨌든 쏠림은 있다, 그렇죠. 그리고 네. 자사주 처분 공시가 참 공교로운 타이밍이었고, 피크 때 나오면은 이제 그 피크 시그널이었다라는 느낌. 네. 그런 거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뉴스 보니까 에코프로 BM인가요? 경영지들이 이제 주식 처분한 것도 공시가 됐었는데, 이렇게 자사주를 처분하거나 이런 것들은 회사 측이 좀 우리 주가 많이 올랐다라는 일종의 하나의 시그널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사례들도 하나의 뭐 탄광 속 카나리아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사주 처분하고 그 다음 날부터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변동성 크다는 걸 알고, 말씀하신 로스컷 주문이라는 것은 사고 나서도 자동 매수 매도를, 자동 매도를, 그죠? 이 밑으로 예를 들면 뭐 고점 대비 10%라든지, 그죠? 주요 지지선 이탈하면 기계적으로 팔도록 그런 기능이 다 있습니다. HTS에, 그죠? 그런 걸 좀 확인하시면서 대응을, 변동성이 크니까 하라는 말씀이고요. 네, 2차 전지 얘기 그 정도 하고, 이제 약간 이제 정상화 과정으로 이제 돌아오면 눈여겨봐야 되는 건 결국은 실적 아닙니까? 수급, 공매도, 숏커버 이런 것보다는 이제 실적인데, 지금 실적 시즌 지나가면서 중반 정도 돌아가는데, 지금까지 실적 발표된 기업들 성적표를 좀 총평을 해주세요. 네, IT 산업재 의료 섹터가 기본적으로 좋았는데,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어닝 서프라이즈 기업이고, 파란색으로 처리해 놓은 게 어닝 쇼크 기업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제 어닝 쇼크보다 서프라이즈가 많았던 게 IT 산업재 IT. 의료. 그 제가 주구장창 이제 산업재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런 네. 섹터들 위주로 나왔고, 기업 수로 보면은 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미국에서도 최근에 이제 IT와 산업재 위주로 랠리가 나왔었고, 그런 흐름은 이제 한국이라고 크게 다를 건 없다. 그리고 IT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를 필두로 바닥은 통과하는 시그널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들 섹터에 집중을 하되, 경기 소비재 같은 경우에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컨센서스 눈높이 혹은 약간의 이제 서프라이즈 정도인 것 같고, 그렇게 보면은 이제 경기 소비재는 향후 자동차 부품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잘 나오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IT와 산업재는 좀 필수적으로 가져가는 게 맞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IT는 뭐 반도체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IT 쪽은 뭐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산업재라고 하면 요즘 뭐 건설 기계, 뭐 변압기 이런 쪽을 포함하나요? 건설은 아무래도 좀 제외를 하는 게 건설 아니고 건설 기계 장비. 네, 건설 기계 장비. 네, 맞습니다. 네. 그런 변압기라든가
꼭 그런 게 아니더라도 이제 뭐 조선이라든가 네. 그런 것들이 좀 대표적인 좀 산업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조선도 여기 들어가는군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예측하기에 영업이익 추정치가 올라가는 섹터, 그 다음에 조금 줄어드는 섹터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요. 네. 네, 기본적으로 좀 순서를 새겨보면은 이제 조선이랑 자동차, 운송 섹터가 이제 1개월 동안 추정치 변화율이 크게 올라왔는데 특히 조선 섹터 같은 경우에는 한 1개월 동안 이제 애널리스트 추정치가 한 8% 정도 상향이 됐고 네. 자동차도 이제 전망이 개선돼 가지고 한 4%, 운송 같은 경우에는 항공, 해운일 텐데 주로 좀 항공 쪽일 것 같습니다. 네. 그쪽도 좀 개선이 된 반면 다른 것들은 그냥 뭐 거기서 거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한 이제 제가 건설, 화학, 반도체 이런 것들은 좀 하향이 되었습니다.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정치가 많이 이제 감소를 했는데 여기서 AI 열풍이라든가 그런 것도 불구하다 보니 내년은 이제 괜찮고 올해는 이제 바닥을 통과하겠지라는 이제 센티멘트가 많이 확산이 된 것 같고요. 그렇게 보면은 이제 화학 같은 경우가 굉장히 애매한데 이쪽은 중국의 부양책이 좀처럼 나오지가 않다 보니까 조금 더 고생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은 사실 전반부에 이제 주요 기업들이 큰 대기업들 실적 발표하고요. 뒤로 갈수록 이제 조그만 기업들을 발표하지 않습니까?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현대차, LG전자 대부분 기업들이 실적 발표했고요. 지금도 이제 실적 발표하는 주요 기업들은 저희가 조금 전에 보니까 삼성 SDS였죠. 발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후반부로 가면서 실적 관련해서는 어떤 게 좀 포인트일까요? 일단은 이제 주요 대형주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자동차 업종의 이제 밑에 단들 부품주들 그런 부품주들이 이제 얼마나 잘 나오느냐인데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에는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할 게 예전에 이제 현대차가 중국 법인을 세울 때 중국에 따라간 자동차 부품주들은 CR, 그 코스트 리덕션이라고 하죠. 단가를 이제 인하하는 건데 그런 거를 맞지도 않았고 오히려 단가도 올릴 뿐만 아니라 현대가 이제 물량을 잘 챙겨줘서 큰 폭으로 주가 상승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 따라가는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도 대체로 그런 경향성을 보일 텐데 그렇게 보면은 그런 부품주들과 아닌 부품주들이 얼마나 차이가 날 수 있을까라는 거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IT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는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발표를 했고 그 이후에 밑에 단에도 온기가 도느냐 그거를 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 의외로 의료 쪽이 이제 좀 잘 나왔습니다. 네. 한올바이오파마라든가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 소소하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났는데 이게 전통 제약이라든가 바이오 시밀러 이쪽에서도 전반적으로 실적이 많이 나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동안 투자자들이 소외했던, 그러니까 소외를 받았던 그런 종목이었다 보니 이쪽에서 의외로 변수가 등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흑자 전환은 그러니까 1분기, 2분기 적자고요. 그죠? 4분기쯤은 돼야 숫자는 흑자로 좀 찍힐 거라고들 보는 것 같네요. 예, 다만 반도체 네.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에 비해서 주가가 한 1년 정도 먼저 서대가 가죠. 나는 경향이 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최악은 지났다라는 네. 컨셉으로 매수를 하는데 이게 딱히 틀린 이야기는 아니다 보니 예. 실적보다 이제 D램 가격 이거는 사실상 원자재 가격이나 비슷한데 이게 얼마나 도느냐 그리고 재고가 얼마나 빠르게 줄어드느냐 이런 것들을 좀 포인트로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민 대표님 오늘 이제 퀀트 투자, 계량 이런 걸 많이 하시기 때문에요. 그런 걸 쭉 돌려보는 겁니다. 지금 이제 업종 섹터별로 실적 얘기를 좋아지는 쪽 혹은 부진한 쪽 얘기를 하셨는데 그걸 좀 종합해서 기업별로 좋은 실적이 나는 기업 리스트를 준비하셨는데 이걸 보면서 좀 다는 이 기업이 많으니까요. 그 중에 조금 코멘트를 몇 개를 좀 압축해 볼까요? 네, 제가 이제 기업 리스트를 좀 대형주 네. 위주로 정리를 해왔는데 단위가 억 원이 아니고 퍼센트입니다. 네, 예를 네. 들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한 100% 정도 났고 이노텍 30% 이런 식으로 어닝 서프라이즈 난 네. 기업들을 쭉 정리를 해봤는데 보시면 IT 산업재가 아까 언급드린 대로 많다는 게 이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이 같고 두산바켓, LS 일렉트릭, 현대건설기계 예, 뭐 맞습니다. 이런 쪽이네요, 그죠? 네. 그거 말고도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뭐 경기 소비재 치고는 이제 나쁘지 않았고 어떻게 보면은 경기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기업을 따라가다 보면 자연히 업황 좋은 기업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IT랑 산업재가 많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좀 이런 종목들을 위주로 보시되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그 로스컷 주문을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하고 나머지 이제 보실 만한 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료 섹터에서 의외로 이제 변수가 등장할 수 있고 만약에 2차 전지가 이제 만약에 좀 빠지는 국면이 나오면서 네. 반도체가 생각보다 재미를 못 보면 의외로 의료 섹터가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러네요. 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의 어떤 쏠림이 완화되는 상황에 그게 이제 어디로 갈 것이냐 관심인데요. 분명히 압축이 돼야 되거든요. IT 반도체가 있고 산업재, 그다음에 그렇죠. 이제 의료 쪽이 오늘 의료 바이오. 그렇죠. 예, 이쪽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오늘 시장 전략 플루토 리서치 이상민 대표님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